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은정입니다. 2014년 6월 4일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열립니다. 울산 CBS는 어제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시장 후보를 초청해 시정 운영에 대한 정책과 비전, 후보 개인의 인간적인 면모를 알아보는 특집 대담 울산의 100년을 묻다를 마련합니다. 오늘은 통합진보당 이영순 후보가 출연합니다. 울산 CBS가 준비한 6.4 지방선거 울산시장 후보 초청 특집 대담 울산의 100년을 묻다. 오늘은 통합진보당 이영순 후보와 함께합니다.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진행할 울산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유종선 교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대담 시작하면서 먼저 이 후보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안녕하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요새 안녕하신 분이 별로 없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이 또 오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죄 항소심 재판 열리고 어제 또 국정원 내란 음모 조작 1인 단식에 참여를 하셔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예. 네. 어제 이제 서울에서 청계광장에서 한 17일 단식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네. 박근혜 정부의 지금 이 잘못되어 나가고 있는 부분, 특히나 이제 국정원장 그 해임을 바라는 그런 분이 지금 17일 동안 단식을 하고 계신데 네. 저도 이제 함께 1일 동조 단식을 하고 왔습니다. 네. 먼저 청취자 여러분께 또 시민 여러분께 울산시장 후보 출마의 변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예. 울산 시민이 곧 울산 시장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제 시민이 주인되는 울산을 만들겠습니다. 네. 군림하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시민을 주인으로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시장. 울산은 노동자 도시라고 합니다. 노동자가 많은 도시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울산으로 그동안 12년 동안 그 모토로 박명훈 시장께서 울산을 운영해 왔는데 네. 이 기업하기 좋은 울산에 이제 노동자가 빠져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 시민 노동자가 살기 좋은 그런 울산을 만들어 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특히 이제 동구청장 경험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경험이 있어서 네. 그 경험을 충분히 살려서 이렇게 시민 특히나 이제 노동자 서민이 살고 싶은 행복한 그런 울산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지난 2월에 일찌감치 이제 시장 출마 선언을 하셨고 행보를 보이시고 계신데요. 유권자들 직접 만나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예. 우선 뭐 처음에는 당이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네. 좀 부정적으로 보신 분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지금 꾸준히 저희가 열심히 그동안 노력해 왔던 성과도 좀 말씀드렸고 네. 그리고 앞으로 정말 잘 하겠다. 특히나 이제 노동자 서민들을 위해서 울산 시장이 된다면 잘 하겠다. 이런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려서 그런지 이제 많이들 이제 격려도 해 주시고 잘했으면 좋겠다. 꼭 당선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생겼습니다. 네. 그동안 울산 시정 관심 있게 지켜보셨을 텐데요.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요. 예. 우선 이제 박명훈 시장님이 12년간 시장으로서 역할을 해오셨는데 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태화강 살리기입니다. 네. 이제 예산을 많이 드리긴 했지만 네. 태화강 살리기는 뭐 시민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일이어서 네. 잘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환경 중에서도 뭐 강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대기 오염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는 충분히 좀 신경을 못 쓰신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나 이제 대기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뭐 완충 녹지는 아직까지 30%에 불과하고 그리고 뭐 고유황률을 사용을 허가함으로써 이제 기업 편을 들어줌으로써 이제 이 주민들의 그런 대기 오염 피해 부분을 간과한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노동과 복지가 없는 그런 시정을 펼쳐 오지 않았나라고 네.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복지 취약 지역이 바로 울산이다라고 얘기될 정도인데 네. 이 부분은 앞으로 제가 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래도 울산 시민들이 박맹우 시장에 대한 또 직무에 대한 평가가 좋고 다른 시도에 비해서 또 만족도가 높은 편인데요. 또 박맹우 시장이 이 정책만은 이어가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정책이 있으신가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강을 살렸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태화강을 살려서 연어가 돌아오게 하고 그러니까 생물체와 함께 이제 주민들이 이제 호흡하면서 휴식하면서 즐기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울산 부분은 이제는 이제 예산을 그렇게 크게 들이지 않고도 강을 살릴 수 있는 건 더 이어가 보고 싶고 그게 강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대기 환경 문제 뭐 이런 것도 좀 더불어서 그래서 이제 시민의 건강도 좀 챙길 수 있는 그런 환경 시장으로 좀 나가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부분은 계속 이어가고 싶으신 부분이시고 또 울산 시장이 되신다면 무엇보다 이거 하나는 먼저 추진하겠다, 우선적으로 해나가겠다 하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예, 저는 울산에서 아까 이제 시민이 주인 되는 그런 이제 울산 시장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뭐 노동자 도시 울산 그리고 살기 좋은 울산 세계적으로 이제 소득 수준이 높은 울산이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굉장히 좀 저임금에 시달리는 힘들게 사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울산도 생활고에 시달려서 자살하는 분이 연일 계속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생활고에 더 이상 시달리는 분이 없도록 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 제일 먼저 생활임금을 좀 도입해 보고 싶다. 그래서 우선 이제 이 공공기관부터 생활임금을 좀 도입하면서 그것이 이제 이후에 차츰 이제 사회적 분위기로 좀 확대돼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범 실시해 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뭐 최저임금제나 생활임금제 같은 정책을 자치단체 자치 역량으로 시행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래서 제가 법규를 뭐 손대지 않고도. 생활임금은 전국적으로 서울에서도 성북구나 이제 몇 개 구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 가지고는 워낙 살기가 힘드니까 그거보다는 한 높은 수준의 그럼 적어도 월 한 150만 원 이상은 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이제 임금으로 생활하게끔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자치단체장의 그런 의지만 있다라면 이걸 시행할 수 있고 또 이것이 기업에게도 좀 민간 기업에게도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 분위기가 좀 모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제 복지 부분보다는 사실은 먼저 후보께서 그 말씀하신 게 대중교통 관련 공약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공약을 듣고 좀 지금까지 이제 진보 진영에서 나왔던 공약하고는 좀 다른 거였기 때문에 조금 의외였던 면도 있고 또 솔직히 이게 울산에서 시장 지금 이제 시장이 언급해야 될 제일 시급한 과연 그게 제일 시급한 현안인가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중교통 관련 공약을 이토록 중시하고 먼저 이렇게 전면에 놓으신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공약 발표를 몇 가지 했는데요. 크게 두 축으로 이제 공약을 세웠습니다. 하나는 이제 노동, 또 하나는 복지. 그래서 노동광역시 울산을 만들고 싶다. 그리고 복지, 울산 복지 특별시, 서민복지 특별시를 만들고 싶다. 이 두 가지 축을 말씀드렸고, 것 중에서 복지 중에서 이제 뭐 생활임금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노동과 관련된 그런 복지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중교통입니다. 그러니까 대표 공약이라기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공약 중에 이제 대중교통 문제가 울산에서 좀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대중교통 공약을 내세웠는데 대중교통이 울산은 버스가 유일합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배차 시간도 길고 노선도 워낙 길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하기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는 것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좀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좀 공약 발표를 한 적이 있었죠. 네, 이영순 후보께서 시장이 된다면 지자체장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기 때문에 생활임금 우선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시민들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어린이집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한없이 부족하거든요. 애들 키워보면 비용 부담이 크죠. 아무래도 애기들 키우다 보면 비용 부담이라든지 애들 그 교육문에서 애기들 교육문에서 정보들이 있긴 한데 그런 것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좀 개방적으로 좀 확대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죠. 10대 후반이 젊은 사람들 요즘에 일자리 구하기가 힘든데 그냥 일자리 좀 많이 만들어 줬으면 하네요. 네,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점,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 같은데요. 육아 교육 문제, 또 일자리 문제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육아 교육 문제를 얘기를 하면요. 일단 출산하는 것 자체가 좀 두렵기도 하고요. 돈이 많이 들고요. 또 많은 정책들을 지자체 또 정부에서 쏟아내고 있지만 시민 의견대로 이것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해소하기 부족하지 않냐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아이 키우기 좋은 울산을 만드는 것은 정말 제가 좀 꼭 해야 될 일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여성들도 충분히 자기 능력을 발휘하면 사회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아이들도 이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가장 우선 이제 시급하게 울산에 필요한 거는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을 네.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이 확대해야 되는 것이 네.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하는 여성들에게 더 좀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지금 아이 돌보미 제도가 있는데요. 네. 밤 늦게까지 일해야 되는 어머님들한테는 이 집에 와서 이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이 제도가 상당히 좀 좋은 제도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도 이제 꼭 저소득층만이 아닌 그 이제 차상위 계층까지도 좀 이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좀 확대하는 네. 것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방과 후 교실 이런 것도 상당히 이제 유용한 제도인데 이것도 워낙 예산 지원이 없다 보니까 좀 아이들이 충분히 적절하게 이 돌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네.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지원을 좀 확대하고 선생님들의 질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제도 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울산뿐만이 아니고 뭐 중앙정부도 지금 복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뭐 말로만 되는 거 아니고 돈이 많이 들 텐데요. 네. 울산시 재정 문제 좀 꼼꼼히 살펴보셨나요? 복지 쪽으로 이렇게 예, 저희가 생각하신 이것들을 다 예. 실행할 수 있을 만큼 울산 재정이 지금 여유가 되는 네. 거예요. 실현이 가능한 공약들이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이 울산 전체 예산이 이제 2조 5천억 원 정도 되는데 뭐 이것은 이제 단체장이 어떤 정책에 방점을 두고 추진을 하려고 하느냐. 이건 이제 단체장의 관점과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눈에 보이는 그냥 토목공사 위주의 그런 이 행정보다는 네. 저 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이런 복지 문제에 우선해서 예산을 투여하겠다라고 네. 하는 이제 철학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뭐 이 전시행정 부분을 조금이라도 좀 절약을 한다면 충분히 이런 부분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은 저이기 때문에 또 이영순이기 때문에 또 네. 가능하게 또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두 번째 시민의 목소리가 일자리 문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제는 새누리당 김기현 후보께서 출연을 하셨는데요. 세일즈 회장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해외로부터 기업을 유치해오고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따내서 뭐 일자리 문제 이런 대형 프로젝트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영순 후보는 또 통합진보당에서는 어떤 일자리 대책 세우고 계시고 이영순 후보께서는 그런 인맥과 경험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뭐 이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의 역할 중에서 네. 이제 이 기업을 적극 유치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려고 하는 노력은 뭐 당연히 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청년 일자리가 좀 시급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기업하고도 네. 어떤 이제 뭐 할당제를 한다든가 이런 좀 기업하고도 이제 유기적으로 좀 협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네.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할당제라고 하는 뭐 지역 할당제, 인재 지역 할당제 그렇죠. 이런 걸 예.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예.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 분야도 좀 더 확대해서 수요자에게도 도움되고 그리고 일자리를 가져야 되는 이제 이 부분들에게도 도움되는 이제 이런 이제 역할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다음에 중앙 정부나 해외에 나가서 역할하는 부분은 저도 국회의원을 해봤고 네. 이 구청장을 해봤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충분한 인맥도 있고 해결할 능력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참고로 어제 저희가 이제 김기현 후보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방송에서 예. 동북아 오일 허브 사업 통해서 5만 명의 일자리를 네.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울산의 동북아 오일 허브 부분이 이 기업 유치가 될 수 있다라면 뭐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오일 허브라고 하는 큰 그런 유치를 하면서 울산이 좀 더 이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좀 보완책도 좀 충분히 고려해가면서 오일 허브 구상을 좀 현실화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동북아 오일 허브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 입장인가요? 특별히 반대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울산 CBS에서 마련한 울산시장 후보 특집 대담 울산의 100년을 묻다를 듣고 계십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1003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울산시장 후보 특집 대담 울산의 100년을 묻다를 듣고 계십니다. 울산 CBS가 오는 6.4 지방선거, 울산광역시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시장 운영 정책과 비전을 듣는 울산시장 후보 초청 특집 대담. 이 시간 진행해 이은정 앵커, 울산대학교 유종선 교수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울산 CBS에서 마련한 울산시장 후보 특집 대담 울산의 100년을 묻다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통합진보당 이영순 후보 초청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울산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유종선 교수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김기현 후보가 출연을 했는데요. 이제 새누리당 본선 후보로 이제 김기현 후보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 본선 후보를 내기 위한 새누리당의 컷오프와 경선 과정을 지켜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뭐 다른 당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 뭐 제가 이제 심하게 코멘트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네. 보여지고요. 이제 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본 바에 생각을 좀 말씀드린다면 그 경선 과정이 특히나 이제 컷오프 자체가 이제 그 시장 후보로 나온 모든 분들에게 다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기준 없는 그런 컷오프여서 근데 좀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이제 두 분의 그런 이제 경선 과정에서 상호 간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비리나 뭐 문제점을 네.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시민들이 울산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건 좀 문제가 있는데 왜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덮어가지 뭐 이런 좀 의구심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문제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쾌하게 울산 시민한테 좀 해명하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근데 아마 이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도 계속 이제 그 이야기가 더 될 텐데. 네. 그런데 뭐 솔직히 울산이 이제 새누리당의 이제 텃밭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요. 야당 후보 단일화를 하든 하지 않든 뭐 야당 후보들이 굉장히 힘든 싸움을 할 걸로 다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기왕 이제 선거에 나오셨으니까 어떻게든 이제 선거에 이제 이기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셔야 될 텐데. 네. 예. 그냥 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이영순 후보에 대해서 아직 그렇게 인지도가 높지 않다. 네. 사실 동구청장을 하시고 국회의원도 하시고 네. 이러셨으니까 굉장히
잘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의외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어요. 여론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인지도는 뭐, 아, 그렇게 낮지는 제가 않더라고요.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아. 저희가 이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제 밖에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제 동구청장 지내셨으니까 동구나 북구 쪽 주민들은 많이 알고 계신데 이제 시민들이 전반적으로 야권 후보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현재 뭐, 네. 이 야권 후보가 좀 여러분들이 나와서 그런 네. 측면도 좀 있을 거고, 제가, 2008년도에 이제 이 선거를 한번 나왔고요. 네. 그 이후 6년간은 사실 이제 중앙 정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정치를 쉬었다기보다는 이제 중앙에 이제 당의 최고위원을 네. 이제 하면서 또 당의 또 여성위원장을 하는 이런 좀 중앙 정치를 하면서 네. 좀 지역에서는 이제 얼굴이 많이 안 보여졌기 때문에 네. 좀 이제 이 인지도가 낮지 않겠나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네. 분도 좀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아마 그 동안에 이제 그 이영순 후보의 경력 이런 네. 걸 이제 생각을 하면 사실 모르는 분들은 굉장히 투사 같은 네. 이제 그런 이미지를 머리에 갖고 계시는데 실제로 이제 뵈면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네. 굉장히 부드러운 인상이신데 네. 앞으로 선거를 하시려면 그런 쪽에도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너무 뭐 이제 너무 강성 이미지로 보이지 않도록. 저는 오히려 제가 좀 강성으로 비춰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그렇습니까? 드는데 이제 네. 저를 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키가 작다, 뭐 등치가 작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고 네. 또 여성이 또 정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좀 약하게 보는 경향도 없잖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여성이기 때문에 부족할 것이다 이런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좀 더 제가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김기현 후보께도 질문을 했는데요. 화평시장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질문을 저희가 드렸는데요. 예. 통합진보당 이영순 후보께서는 이제 노동자의 중점이 되고 치우쳐 있는 것 같아서 예. 시민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 울산 동구청장이 되자마자도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노동자만 왜 자꾸 얘기를 네, 하느냐. 네. 근데 사실은 울산 시민이 전체가 이제 주인 되는 그런 울산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다만 그동안은 정치가 기득권층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네. 저는 좀 더 이제 서민층 그리고 주인 대접 받아야 될 소외된 노동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강조하는 것일 뿐이지 이들만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균형을 맞추겠다라고 하는 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사실 일반 시민이 듣기에는 이제 시민과 이렇게 노동자 어감은 상당히 다르거든요. 네. 혹시 이제 선거에서는 결국 많은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표를 얻는 게 제일 이제 중요한데, 네. 혹시 노동자 아니면 노조 이걸 너무 믿으시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정말 제가 좀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 이제, 울산이 이제 동구, 특히 이제 북구에서 진보, 청장 국회의원들이 많이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네. 울산, 전국적으로도 울산이 진보 도시다, 진보의 본거지다, 이런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제가 한 10년 동안 울산에서 주요 그 선거, 네. 이 행태들을 한번 좀 조사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동구, 북구는 모르겠지만 북구도 상황이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고요. 나머지 남구, 중구, 울주군 이곳은 영남 어느 지역보다도 보수적인 색채가 못지않게 강한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울산 전체로 놓고 보면 어느 곳 못지않게 보수 세력이 굉장히 강한 곳인데 네. 여기에서 울산의 너무 일부 이제 지역에 치우친 네. 그런 진보 세력을 너무 믿으시는 게 아닌가. 네. 걱정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근데 사실 저희 통합진보당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이 노동자, 농민 이런 이제 기층
그 민중이라고 네.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분들로부터 지지를 얻어서 만들어진 정당입니다. 이분들은 그동안에 뭐 열심히 이제 땀 흘려 일해온 분들이긴 하지만 정치의 주인공으로 한 번도 나서보질 못한 분들인데 저희 민주노동당을 통해서 통합진보당을 통해서 이제 그 정치의 주인으로 이제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을 우선해서 그동안 소외됐던 이런 노동자, 농민, 서민들을 대변하는 거는 저는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집권해오면서 이제 한쪽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노동자만 얘기하느냐 그거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제가 구청장 할 때도 그랬고 지금 현재 구청장을 하고 있는 동구나 북구 지역도 일반 주민들이 정말 잘한다. 그건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고 그리고 진짜 이 일반 주민들을 위하면서 정말 잘한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그렇게 모두를 아우르는데 한 분도 소외되는 분이 없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아무래도 후보에 출마하신 것이 선거에 이겨서 시장이 되기 위한 것인데 김기현 후보를 이기기 위한 이영순 후보만의 필승 전략이 있으신가요? 저는 지난번에 이제 그 새누리당 경선 과정을 봐서도 그렇고 김기현 후보께서 장점도 있지만 살아오면서 이 잘못하신 부분도 상당히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경선 과정에서.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는 그런 울산 시민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무엇보다도 이제 기득권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분위기긴 한데 이분들이 과연 서민층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서민을 대변해서 일할 수 있으실 분인가에 대해서는 좀 공감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공감하지 않는 분들은 충분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기득권층 중심이 아닌 서민층을 대변하는 그런 이제 정치를 하겠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노동자 서민 편에선 이 새로운 이제 시정을 펼칠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공감하실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민을 대변하는 시장이 되겠다. 네, 뭐 어쨌든 어떤 이제 큰 뜻을 갖고 계시든 일단 시장에 이제 당선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이제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뭐 되도록 많은 이제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이제 그분들의 지지를 받는 것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제일 처음에 이제 말씀하실 때 그 시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시장이 되겠다. 전임 박맹우 시장은 그러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사회자가 지적하셨듯이 여론조사 같은 걸 해보면 일반 시민들의 박맹우 시장에 대한 지지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혹시 그 후보 본인께서 우리 시민이나 서민에 대해서 혹시 잘 인지하지 못한, 캐치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나요? 제가 뭐 잘 캐치하지 못한 것도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기보다는 이제 일반적으로 큰 과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이제 이 긍정적인 그런 여론조사에 응하신 분이 좀 많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12년간 이제 행정을 장기적으로 해 오셨으면 대부분은 큰 과가 없으면은 그냥 긍정적으로 이 생각을 해 주시는 우리 시민들이 그런 좋은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진짜 이 울산이 그동안 이제 노동자 도시 또 이 산업도시 울산 뭐 가장 부자 도시 울산이라고는 하지만 썩 이제 그렇게 노동자들에게 행복한 울산만은 아니었다라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보여지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 청취자 문자 하나 받아보겠습니다. 8075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야권 후보 단일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특별히 단일화 같이 할 수 있는 후보 있는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제 청취자께서 문자를 보내주셨으니까 야권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금 전이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 공개회의 4월 18일 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먼저 그건 저희가 제안한 하신 거죠. 것이었고요. 네, 예. 그 부분 단일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예, 저는 지난 1월 20일 제가 이제 후보 시장 출마를 하겠다라고 이제 네. 결심하고 1월 20일경에 야권연대를 공식 제안을 했었습니다. 제안한 내용이 국정원 뭐 조작정치 심판 그리고 민영화 반대 그리고 노동탄압 중단, 정당 강제 해산 시도 반대 등 7가지 이제 가치 연대를 통해서 네. 보다 진일보한 야권 연대를 추진을 하자 이런 뜻으로 이제 네.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그동안 이제 일방통행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를 심판하는 그런 선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울산 새누리당의 이제 울산의 장기 집권을 좀 바꿔보는 네. 끝내는 그런 이제 선거이기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개별은 힘이 없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모이면 힘이 있듯이 진보개혁 세력이 한데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하는 뜻에서 네. 야권 연대를 제안했는데 네. 늦은 감은 있지만 최근에 이제 타 야당 후보들이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수용 네.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은 참으로 네.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아직 참여 주체나 시기, 방법 등을 두고 서로 다른 좀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좀 진통이 예상되는데 야권 단일화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수 있을지. 예, 저는 뭐 이건 시간이 이제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뭐 아시다시피 그동안 이제 민주당이나 안철수당, 정의당 등은 야권 연대를 중앙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거부한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좀 입장을 좀 요구했고 좀 네.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선거 공학적인 그런 연대가 아닌 네. 이제 울산 시민의 바람에 걸맞는 이제 가치 연대, 공동 실천 연대를 또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충분히 상호간에 좀 고민하면서 네. 또 물꼬를 좀 터 나갈 수 있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지난 1월에 이제 야권 연대 제의하셨을 때 사실 다른 잠재 후보군들 분의 이제 반응이 뭐 시원치는 않았죠. 예, 후보가 네, 확정되지 않은 측면도 있었고. 네, 그런 측면도 예. 있었고 네. 또 사실 더 중요한 이유는 당시 이제 통합진보당이 이제 이석기원 사건 네. 때문에 뭐 국민의 여론이 굉장히 바닥까지 떨어져 있을 네. 때였기 때문에 음. 이게 통진당, 통합진보당과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나요? 어떻게 엮이는 것을 다들 굉장히 꺼려하는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지금 상황이 그때하고 크게 바뀌었다고는 사실 보질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뭐 다른 후보들한테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만, 통합진보당 후보의 예를 들어서 주도로 너무 부각되는 이러한 단일화 과정에는 상당히 좀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요. 본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당이 위기 상황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네.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만, 그동안, 저희 뭐 많은 후보들과 당원들이 열심히 사실관계를 많이 좀 이렇게 밝히면서 네. 분위기가 조금씩 좋아진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국정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조작으로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제 국민들도 통합진보당에 내라는 뭐 이것도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것도 네. 뭐 조작이다라고 이제 동의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생겼고 이제 분위기는 조금씩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진보당과 엮이기를 뭐 싫어하는 측면도 물론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네. 하지만 울산에서는 저희 통합진보당이 제1야당입니다. 네. 그래서 통합진보당을 제외시키고 야권연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효과가 없는, 그러니까 의미가 크게 없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하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통합진보당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 부분은 저희 진보당의 문제보다는 이 정권의 탄압
이다라고 동의하시는 그런 이 분들이 많아지고 각 네. 정당에서도 이제는 서서히 이제 목소리를 낮추고 이제 이 정권 탄압에 맞서서 공동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이렇게 좀 선회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위기 상황은 함께 좀 힘을 모아서 네. 정권의 심판으로 모아 나가야 될 문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럼 누가 먼저 주저했느냐가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이제 정권의 그런 맞서서 이번 선거를 승리하자라고 하는 그런 뜻만 있다면 충분히 뭐 어떤 방법으로든 함께 논의하고 방법을 찾아 나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후보 단일화 논의를 하게 되면 반드시 이영순 후보로 단일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더 좋은 후보가 있으면 양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뭐 그 부분의 선택은 울산 시민들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제가 열심히 해서 저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네. 이제 김진석 통합진보당 울산시당 위원장은 이제 당 해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당 해산이 만약에 최악의 사태까지 당이 해산이 된다면 이제 무소속으로 후보를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네, 어렵더라도 사실 저희는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지금 이제 이석기 의원 사건으로 이제 이석기 의원 재판 중일 뿐 아니라 이제 의원 제명 절차도 남아 있고 그다음 당 해산 문제도 남아 있고 그러는데 제가 오늘 신문을 보니까 일단 새정치연합에서 이석기 의원의 제명 절차에 네.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새정치연합 쪽에서 지금 발언이 나왔고요. 그래서 상황이 좀 통합진보당 측에 좀 불리하게 돌아가는 게 아닌가. 네. 이제 마침 국정원 이제 간첩 조작 네.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를 하셨다고 하니까 또 그 점은 또 상황이 약간 좋아진 것 같기도 한데. 네. 근데 사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번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잘못된 거죠. 그렇지만 그것과 이석기 의원 사건은 네. 사람들이 좀 나눠서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워낙에 재판 진행되기 전에 여론에 이미 이제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은 재판과 상관없이 지금 결론이 나버린 상태예요. 네. 언론이 워낙에 이제 있는 사실 없는 사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문제로 만들어서 네. 거의 뭐 내란 음모가 뭐 확정이 된 것처럼 되어버렸는데 네. 재판 과정에서 네. 지금 뭐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이 녹취록 네. 증거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이 녹취록마저 한 450여 군데가 이제 이 조작됐고 왜곡되고 네. 뭐 단어를 더 이제 막 이렇게 호전적인 그런 단어로 네. 바꾼다든가 하는 것들이 재판 과정에서 다 드러났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그럼 좀 앞으로라도 뭐 과정이 좀 소상하게 진실이 좀 언론을 통해서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 또 언론이 다뤄지지를 않아요. 네, 그러다 사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좀 네. 왜곡되게 지금 이해하고 있는 부분도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사실 그동안 이제 재판 과정 이제 좀 저도 살펴보고 통합진보당 입장도 꼼꼼히 읽어보고 했는데, 근데 그거에 100% 사실이냐 아니냐 여부를 떠나서 일단 통합진보당 측에서 빌미를 준 건 사실 아닌가요? 그분에 대해서 충분히 국민들이 전체가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나온 것 같지도 않고요. 빌미가 저는 이제 내란 음모를 했느냐, 내란 음모는 아니지만 어떤 작은 빌미가 줬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게 내란 음모 정당이 된 거니까 정말 네네. 적합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건 좀 억울한 측면도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라면 그거는 정당으로서 우리 국민들이 판단해서 네. 뭐랄까 선거를 통해서 네. 이제 저희가 뭐 이 의원이 당선되지 않을 수도 있고 네. 이렇게 국민들의 의사 표현을 그렇게 하면 될 문제인데 이건 정권이 나서서 국정원이 이제
증거까지도 이렇게 왜곡하고 조작해 네. 가면서 내라는 뭐 정당으로 언론과 더불어서 몰아갔고 네. 그리고 이렇게 정확한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 해산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계속 지금 몰아붙이고 네. 있고 이 상황은 누가 봐도 이성적이지 않은 네. 예, 그런 이런 상황이라고 문제들 생각합니다. 때문에 진보의 총체적 위기인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앞으로의 방향은 또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래서 물론 뭐 100% 뭐 저희가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요. 네. 저희가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그거는 우리 네. 스스로 함께 머리를 모아서 해결책을 강구하고 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이렇게 국민들에게 말릴 부분을 알리고 정화시켜 나가는 것이 그게 민주주의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이제 이렇게 좀 강하게 네. 뭐 내라는 뭐다 강제 해상이다 이렇게 막 몰아붙이고 네. 어떤 정부의 이제 반대 의견을 내는 그런 것마저도 종북이다 뭐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이 과정을 이렇게 함께 겪는 이제 야권에서 네. 본인들도 이거 잘못하다가는 우리도 중북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두려워하면서 진짜 이 야권이 야당으로서의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는 네. 정권이 잘못한 것이 있어도 그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자기 검열을 스스로 하는 이런 분위기는 이거는 독재 시대에나 있었던 그런 일이라고 네, 생각하는데 저도 뭐, 그런 네. 부분은 저는 네네. 충분히 앞으로 정말 이렇게 야당이 야당 역할을 제대로 하면서 진보 진영이 다시 좀 이렇게 정권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힘을 모아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근데 한국에서 한국 정치 이념 문제가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진보 진영 쪽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되고 좀 더 지혜로워야 예, 되고. 맞습니다. 그런데 예. 이런 이념 문제에서도 좀 더 그 일반 시민 국민의 마음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맞습니다. 예. 더 이해를 시키고 사실은 그거보다도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를 네. 하고 예. 조금 사실은 빌미를 예. 뭐 말씀드렸지만 전혀 아무 뭐도 없이 네. 갑자기 이게 생긴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국민을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예.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더 낮은 자세, 더 네. 겸허한 자세가 네. 필요하다는 말씀 충분히 그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무래도 야권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야권 단일화 과정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18일에 다 이제 야권 후보들이 모일 수 있다고 보시는지. 네. 그건 뭐 저희가 제안을 해놓은 상태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기 네. 때문에 어떻게 네. 이제 답을 하실지는 18일 돼봐야 아는 문제일 것 그리고 같고요. 앞으로 진행 과정은 어떻게 나가실 이제 건가요? 이번 주 이제 18일 정도에 모여서 네. 같이 그냥 열어놓고 모든 경우의 수를 열어놓고 토론을 해봐야 진행 과정이 나오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네. 근데 조승수 후보 이제 말을 빌리면 야권 후보들이 연대를 해야 되는데 정책에서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네. 내 후보 간에 연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정책 차이가 정의당과 통합진보당 후보 간에 차이가 없나요? 네, 본인이 보시기에도. 일단 뭐 이 박근혜 정권의 잘못한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 이제 민영화 추진해서는 안 된다. 네. 뭐 이런 부분에서는 뭐 크게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환경 친환경 정책을 펼쳐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은 별 차이 없는데 이제 노동 부분에서 얼마나 더 선명성 있게 추진하려고 하느냐, 네. 책임감 있게 추진하려고 하느냐 이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울산시장이 이제 예비 후보 중에 유일하게 여성 후보신데 여성 리더로서 가지고 있는 비전을 말씀을 해주시죠. 예, 네. 제가 이제 유일한 여성입니다. 네. 좀 일단은 뭐 제 생각은 저도 참 어렵게 이 여성으로서 정치권에 진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여성의 사회 참여를 좀 더 확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취업률을 놓고 봤을 때도 네. 남성이 이제 70%, 여성이 이제 50%가 안 되는 48% 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사회가 아직도 이제 남녀 부분에서 차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측면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여성 사회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공직사회부터 좀 변화시켜야 된다. 네. 여성 공무원이 지금 뭐 40%가 가까이 됨에도 불구하고 여성 관리직 간부 공무원 네. 6.6%에 불과하는 이런 이제 수치를 봤을 때도 네. 여성이 아직 이 사회에서 충분히 자기 능력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사회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여성 참여,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데 관심을 가지겠고 네. 또 하나는 청소년이나 아니면 네. 대학생, 여성, 네. 여대생 이런 부분도 좀 어릴 때부터 이제 좀 건전한 그런 정치, 학교 뭐 이런 네. 것들을 통해서 네. 정치 의식을 좀 높이면서 네. 이후에 좀 사회 참여를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게 할 수 네. 있는 그런 것도 좀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정치가로서 가장 중요하게 꼽는 덕목이 있으신가요? 저는 우리 사회가 네. 가진 것이 많은 분들에게 상당히 관대하고 사회가 알아서 챙겨주는 그런 측면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이제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네. 기본적으로 법률에 보장된 그 권리마저도 이렇게 쉽게 얻어지지 않는 그런 사회이다. 네. 그래서 정치는 바로 이런 이제 이 사회적 약자에게 필요한 것이 정치이지 기득권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득권을 챙겨주는 것이 정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정치를 하시려고 하는 분은 눈높이를 낮춰야 된다. 네. 서민 중심으로 가야 네. 된다. 네, 끝으로 울산 시민과 유권자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면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예. 네. 이번 선거는 상당히 좀 박근혜 정권의 네. 지금 중간 이제 평가를 하는 그런 심판의 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정말 우리 서민들이 제대로 이제 네. 대접받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네. 좀 판단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민주주의 역행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선거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대담을 통해서 서민을 대변하는 시장이 되겠다. 또 통합진보당과 관련된 이야기, 또 야권 단일화까지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애청자 여러분들께도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울산시장 후보 특집 대담 오늘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통합진보당 이영순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울산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유종선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내일은 정의당 조승수 후보가 출연합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